여러분 안녕하세요. 파워풀 양쌤입니다. 오늘 제가 오랜만에 또 서면을 나가고 왔는데 굉장히 더웠습니다. 그래서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면 또 식중독이나 또 장염 같은 질환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덥다고 너무 찬 음식을 많이 드시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. 항상 우리 배는 따뜻해야 됩니다. 그래서 따뜻한 배를 유지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오복의 하나, 치아입니다. 치아. 우리가 건강한 이 치아는 옛날부터 다섯 가지 복, 오복이죠. 5가지 복 중에 하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치아는요, 그냥 음식을 씹는 기능뿐만 아니라 음식을 잘 씹어서 침과 함께 섞여서 위로 내려보내는 소화를 돕고 있고요. 소화 역할도 합니다. 그 다음에 얼굴 모습, 모양. 여러분 털이 있는 분이 털을 한번 빼보세요. 이렇게 합쳐가 되죠. 그래서 얼굴에 윤곽, 표정을 좋게 하고요. 또 중요한 것은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데 이 치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이 치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한 요소를, 건강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. 먼저 시작하기 전에요, 목 운동을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요즘 하고 있습니다. 자, 아침에 일어나시면 바로 하시면 좋고요. 나는 시간이 없다 하는 분은 또 시간을 조금 세수를 한다든지 자기만의 시간이 있을 때 하시면 되는데, 잘 보십시오. 먼저 어지럽기 때문에 눈을 감는 게 좋아요. 감고 왼쪽부터 시작합니다. 하나, 오른쪽 돌아올 때까지가 하나입니다. 둘, 너무 세게 할 필요는 없어요. 그냥 부드럽게.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이것을 50번까지 한 1분이 걸리겠죠. 이렇게 하시고, 두 번째는요, 조탁법입니다. 손을 이렇게, 이건 이제 새가 모이를 쪼을 때 하는 그 모습인데요. 손을 이렇게 약간 오그려 가지고 이 손 끝으로 머리 부분, 머리카락에 있는 부분을 전부 이렇게 가볍게, 너무 세게 두드리지 마시고요. 가볍게 두드려 주십시오. 이렇게 톡톡톡톡 1분간입니다. 이것도 한 50회 내지 60회 되겠지요. 이렇게. 중요한 것은 기디입니다. 이 기디와 뒷목까지 꼭 두드려 주세요. 이렇게 톡톡톡톡. 근데 만약 아프다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기능이 안 좋은 데입니다. 근데 아픈 게 자꾸 이렇게 두드리다 보면 풀려요. 이거를 1분가량 해주시고요. 세 번째는 이전에 손바닥 할 때 했지요. 우리 손뼉 박수 할 때 계속 이렇게 문지러 주세요. 자고 나면 몸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아침에 하면은요, 손바닥에 열이 팍팍 납니다. 저도 아침에 할 때는 굉장히 뜨거웠어요. 이렇게 해서 눈에다 갖다 댑니다. 눈을 감고 이 손바닥에서 올라오는 기를 눈에 딱 넣어 주십시오. 이러면 오종육부도 좋아집니다. 손바닥에 마찰을 계속 주면. 자, 이게 중요한 것은요, 여러분 혹시 목뼈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? 목뼈 경추라 그러죠. 7개입니다. 이렇게 3번. 근데 우리 무게가, 이 머리가 헤드를 하죠. 이 머리 무게가 보통 1.4에서 1.5kg입니다. 보통요. 그러면 이 머리를 평생 죽을 때까지 받쳐주는 게 목입니다. 여러분 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. 혹시나 교통사고나 또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또 이런 어떤 이유로 목뼈가 부상을 입든지 사고가 나면 여러분 그 몸을 하반신을 못 쓰는 거 봤죠? 상반신도 못 쓰고 다친 부분은 이 목뼈 속에 척수관 속에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손상을 입으면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. 기적적으로 재활 치료해서 조금 회복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목뼈를 손상을 입으면 아주 치명적인 중상을 입게 됩니다. 그래서 목뼈는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
예, 이런 운동, 목 운동. 목뼈를 굉장히 유연하게 해주고요. 딱딱해진 목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하시기 바라고요. 여러분 한번 신경통증 클리닉 가보십시오. 목 디스크 환자가요 줄을 지어 있습니다.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. 제가 무릎에 계단 오르면 약간 아파서 옛날입니다. 교대 쪽에 있는 신경통증 클리닉 갔는데 세상에나 그 남자분들이요 목 디스크 때문에 그 신경통증 클리닉 주사를 맞는데 너무너무 제가 그 모습이 무서웠어요. 저는 무릎에 맞았지만 그분들은 목에 하는데 예 여러분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핸드폰 노다지 보고 있습니다. 그 고개 숙여 가지고 그리고 직장인들은 컴퓨터 굉장히 목을 혹사하기 때문에 예 목 디스크가 1.5개 또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부지런히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 어릴 때 저는 이 숟가락에 여러분 숟가락에 복자 새겨진 숟가락 예 아마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. 연세 드신 분은. 저도 한자로 복자가 박혀 있는 숟가락에 밥을 먹은 예 추억이 있습니다. 그만큼 사람들은 복을 좋아해요. 여러분 복이 얼마나 좋습니까? 건강한 것도 복, 물질이 많은 것도 복, 출세하는 것, 명예를 쌓는 것도 복, 자식이 다복하게 잘 자라는 것도 복입니다. 예 그런데 이 치아가 복 중에 복인 거예요. 오복이 하나. 왜 그러냐면 치아는 평생 우리가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으면 건강이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. 이 호흡이 예 생명이 있는 한은 계속 음식을 먹어줘야 됩니다. 넣어줘야 됩니다. 그거를 인테이크랍니다. 섭취, 아웃풋, 배설입니다. 나중에 장을 다룰 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섭취와 배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. 우리가 칫솔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칫솔이요 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모가 너무 딱딱해도 이 또 칫솔 모가 너무 커도 잇몸이나 치아에 예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모가 너무 힘이 없이 부드러운 것도 안 하고 너무 딱딱한 것도 안 쓰고 이 모 탄력을 굉장히 중시합니다. 알맞아야 됩니다. 예 그래서 예, 제가 치중하는 부분입니다. 각자 또 개인 취향이 있겠지만 너무 딱딱하고 너무 크고 예 그런 것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칫솔은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늘 쓰잖아요. 눈에 안 보이는 균이 굉장히 많습니다. 예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. 여러분 지식을 다 알아보면. 그래서 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칫솔에는 굉장히 균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관리를 한다 해도 눈에 안 보이는 균이 있어요. 그리고 한 2~3개월 쓰면 칫솔 모가 이렇게 벌어집니다. 그래서 저도 2~3개월마다 꼭 칫솔을 바꿉니다. 교체를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 칫솔은 잘 쓰시고 2~3개월에 한 번씩 교환 바꿔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칫솔을 소독할 때는 깨끗이 잘 씻어서 바람 불고 햇빛에 말려 주십시오. 그리고 건조한 칫솔은 전자레인지에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. 30초 내지 40초 소독을 하시면 됩니다.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찾아봤는데요. 제일 간단한 것이 잘 건조된 칫솔을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30초, 40초 정도 휙 돌리면 이 칫솔이 소독이 됩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치약입니다. 제가 치약은 안 들고 왔는데 어떤 특별한 치약을 또 보여드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안 가져왔는데 여러분 치약 속에는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. 거품나게 하는 계면활성제, 그 다음에 연마제, 치약 표면을 반짝반짝하는 연마제가 또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향 안 들어갈 수가 없지요. 그 다음 보존제 예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물론 치약도 조금 더 적게 들어간 치약도 있고 아주 치약도 종류가 많아요. 그 저도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좀 좋은 치약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를 잘 닦고 나서 헹굴 때에 목욕탕에서 다 하시잖아요. 세면대에서. 예, 저는 물을 한번 마셔봤는데요. 적어도입니다. 8회 이상을 헹궈줘야 됩니다. 여러분 이를 닦고 나서 입안에 치약 느낌이 남아있다. 더 헹구십시오. 충분히 헹궈 가지고 치약 성분이 입안에 남아있지 않아야 구강건조증에 걸리지 않습니다. 구강건조증은요 입에 침이 마르는 건데 여러분 침을 탈기를 하지요. 이 침이 마르면 우리가 여러분 인공 눈물 엿듯이 안구건조증 있잖아요. 눈이 여러분 자꾸 건조되면 안 됩니다. 분명히 안에 문제가 발생하지요. 잘 돌아가야 되는데 입에 침이 마르면
첫째 소화력이 떨어지고 두 번째 입안에 균이 번식을 합니다. 왜 그러냐면 침 속에 소독균이 있고 소독 그 성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침은 어릴 때 침을 줄줄줄 흘리는 아이가 건강하다 했어요. 그 침이 분비가 잘 되는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. 나이 드신 분들이 아이고 입 마른다, 요새 입이 마른다,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. 70 중반 넘어가시면 입이 침이 막 마릅니다.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솔질을 할 때는 충분히 8번 이상 헹궈 주시기 바랍니다. 구강 건조증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히 헹궈 주시고, 또 이렇게 각을 구강 청기제를 사용하는 젊은 분들이 있어요. 이거는 하루에 1회 내지 2회가 적당합니다. 이 속에 알코올 성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너무 자주 하면 구강 건조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강 청결제도 2회 이상은 하지 않도록 하루에입니다. 주의를 해주시고요. 또 주의할 것은 우리 애들이 여러분 얼마나 음료수 좋아합니까? 정말 콜라라든지 탄산음료 좋아합니다. 굉장히 달거든요. 그 다음 커피, 믹서 커피도 설탕이 많이 들어가지요. 자, 이런 음식물을 먹고 나면 여러분 이때 먹을 때마다 이를 닦겠습니까? 이술질을 못하지요. 그때는 제일 또 좋은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미지근한 물입니다. 이렇게 마셔주면 좋습니다. 그러면 입속에 있는 당분, 여러분 사실 요 충치는 플라그가 만들어내는데, 플라그는 입속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와 입속에 있는 세균이 플러스 합쳐져서 플라그인데, 플라그가 다른 말로 하면 치태입니다. 치태. 이 치태가 쌓여서 치석이 되어서 우리 잇몸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. 잇몸이 약해지면 이빨은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일일이 이솔질을 못하더라도 과일을 드시거나 아이스크림을 드시거나 단 커피를 마시거나 과자나 빵을 드시고 나면 물로 입안을 헹궈주도록 하시고요. 또 사실 밤에 잠이 깊이 안 들면 조금 입이 궁금할 때가 있어요. 그때 뭘 드시고 나면 입을 또 이렇게 물로 헹궈주시면 굉장히 좋은 구강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습관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치아를 보통 때 신경을 안 쓰면 안 됩니다. 관심을 가지고 1년에 한 번 이상은 정기검진을 꼭 하셔야 됩니다. 사실 잘 모르거든요. 눈에 안 보입니다. 이거 어떻게 벌레가 먹고 충치가 생기고 잇몸이 망가지는지 병원에 가야 됩니다. 치과에 꼭 가시고,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스케일링입니다. 스케일링을 해서 이렇게 치석을 다 제거하고요. 또 치은이 뭐냐면 잇몸과 치아의 그 딱 경계선 있죠. 그게 치은이에요. 거기가 이렇게 다르면 시큼시큼하게 막 시리잖아요. 저는 그럴 때는 바로 치과에 가서 다 메꿉니다. 오래 두면 결국 잇몸을 상하게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치아 건강 방법이 있었죠.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애들 치아를 잘 보거든요. 요즘 아들이 얼마나 단 걸 많이 먹고 이빨이 안 좋은지 벌써 유치 전후부터 막 엉망입니다. 엉망 구강 상태가. 그래서 어머니들 너무 단 거를 먹지 않도록 지도를 잘 해주시고요.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유치부터 잘 관리해서 건강한 영구치 간이지요. 영구치를 가져서 평생 소중한 치아 건강으로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 날씨가 이제 더워지고 있는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!